예, 오늘 저희가 이슈톡톡에서 준비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. 앞서 보신 대로 최저임금 차별화 가능한가? 또 하나는 택시 기본요금 1,000원 인상,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?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는 주제인데요.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무래도 최저임금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. 사실은 최저임금 차등화 얘기, 물론 차등화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역별 또는 업종별 차등화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용자 측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거긴 한데 일단 지역별 차등화 얘기를 김동연 부총리가 꺼내 들었거든요. 무슨 의미로 이걸 일단 받아들여야 될까요? 일단 그런 얘기죠. 그 생활비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친척 중에도 이 지방 소도시에서 소위 우리가 연쇄점이라고 하는 작은 슈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네. 거기에서는 서울보다 생활비가 훨씬 덜 듭니다. 덜 드는데 사실 매출도 서울에 비해 훨씬 작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번에 최저임금 얘기 나오고 뭐 52시간 얘기 나오고 할 때 당장 지방에서는 서울 기준에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의 얘기는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주는 수준의 임금을 지방에서 맞추기가 어렵다. 동네별로 사정이 다르고 사실상 뭐 서울시의 생활임금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사용하는 그 생활비하고 그 지방 소도시가 좀 다르지 않느냐.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좀 김동연 부총리가 했던 내용을 쭉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판단하고 있다. 이렇게 뒤에다 또 전제를 깐 거 보면 김동연 부총리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김동연 부총리가 뒤에다 이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붙인 이유는 어떤 거 있을까요? 일단 안팎으로 우군이 많지 않아요. 그 안쪽으로 보면 오늘 당장 그 여당에서도 여당 원내대표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거 부작용이 더 클 거다. 그리고 지역별로 우리는 워낙에 일일 생활권이고 땅이 좁기 때문에 노동력이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그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진다. 그러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고 또 근로자들 그리고 노조들은 일단 반대하겠죠. 그러니까 그 소위 결속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반영하기가 어려운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들은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 본인도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뭐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. 이렇게 화두를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아예 좀 거꾸로 다시 한번 가보죠. 사용자 측에서 그동안에 이거를 특히 이제 그 편의점 업주분들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 측에서 이거를 그동안 요구해왔던 물론 뭐 지역별 차등화뿐만 아니라 업종별 차등화도 같이 있으니까 한번 묶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랬더니 주장의 근거는 뭐였습니까? 일단 현실적으로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그 업종별로 보면 이 최저임금 미달률이라는 게 조사가 되거든요.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 이렇게 소위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동네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음식업을 중심으로 보자면 한 최저임금의 한 70% 정도 지금 미달률이 그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그 단기간에 이걸 한 번에 100%까지 메우기가 어렵다.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토로하는 거예요.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.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에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달률이 높았던 데에서는 우리가 그 지금 우등생이 아닌데 단시간에 성적을 뭐 1, 2등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가 힘들다. 그냥 토로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토로가 이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되잖아요. 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.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현장의 현실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. 부총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. 뭐 부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예전에 황희정선처럼 네 말도 옳아. 그래 네 말도 옳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긴 합니다. 자기 목소리를 또 강하게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또 쉽지 않은 자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 차등화 문제가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제 오늘 얘기가 된 거는 아니라더군요. 지난번에 우리 최저임금 논란 얘기할 때도 보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래전부터 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된다. 뭐 업종이든 지역이든 얘기는 해왔는데 대부분 좀 그동안에 그냥 크게 의미 없이 이게 되다가 이번에 이게 상당히 좀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
아까 잠깐 말씀한 것처럼 최근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린 게 좀 현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외국에서 이게 하고 있는 데들이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. 꽤 많아요. 네, 꽤 많습니다. 뭐 미국, 일본 마찬가지고요. 물론 우리보다 훨씬 좀 경제력도 크고 그리고 그렇죠. 땅덩어리도 넓기는 한데 이제 그쪽에서는 현실적으로 동네마다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수준 그리고 시장의 규모 이런 게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. 업종별로도 업황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보복이 있었다 할 때 뭐 관광이나 이런 쪽은 직격탄을 맞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뭐 이런 쪽은 우리는 지금 어려워서 그 수준에 맞추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각 업종별로 그 업황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. 이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인데 사실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매년 정할 때 의례적으로 안 될 줄 알면서도 한번 던져보는 그런 이슈였습니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다른 때하고 온도가 좀 달랐던 것이 한계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올해와 내년에 이 정도로 단번에 많이 올라가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해서 여기까지 차있던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온 것이죠. 외국에서 이걸 한다고 그래서 뭐 외국에서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?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. 아까 뭐 그 노동계 쪽에서 반대했던 이유 중에 아까 총리가 얘기했던 것도 뭐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인데 만약에 최저임금을 서울은 뭐 시간당 10,000원인데 제주 뭐 이를테면 어디 전라남도 뭐 광주는 시간당 5,000원이다 그러면 광주 사람들 다 서울 올라오지 않겠니?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장업자들이 만약에 폐업하는 게 더 많아지고 그쪽이 굉장히 위기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고용 문제가 또 불거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단적으로 저는 이제 어제 휴일이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어제 커피숍을 한번 가보고 몇 군데 자영업자들이 운영한 작은 가게를 들렸는데 다 사장님 혼자 일을 하시더라고요. 아, 주말에, 휴일에는? 예, 휴일인데, 그러니까 휴일 수당을 또 챙겨줘야 하고, 그렇죠. 휴일에 사람을 쓰는 게 버겁다 보니까, 줄이 그래서 뭐 손님이 몇 명 없는데도 굉장히 길더라고요. 이런 상황 보면, 분명히 저기에 예전 같으면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은 같이 있었을 텐데. 그랬을 거예요. 그렇다면 이게, 글쎄요, 이게 좀 근본적인 철학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, 최저임금은 더 올라가야죠.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만, 올려야 한다와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느냐 이거는 그러니까요. 다른 문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저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 글쎄요. 최저임금이 그 지역별로 차등을 했을 때 일일 생활권이니까 한쪽에서는 사람을 못 구할 수 있다. 저는 그걸 뒤집어서 어떤 생각을 또 해봤냐면 사람을 못 구하면 시장 돌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임금을 올리겠죠. 지금도 동대문이나 을지로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식당에서는 절대 최저임금 수준으로 돈을 줘서는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구할 수 없습니다. 이런 것들 고려하면 임금을 적게 줄 때 사람을 못 구한다. 그런데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동네에서 임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힘든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. 지금 상황이 일본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. 최저임금이 정해져 그렇대요. 있는데 대부분의 편의점이 그 이상으로 주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. 근데 사실 일본은 지금 엔저 때문에 경기가 좀 좋은 상황이고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다 보니까 좀 그런 여지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거와는 상황이 또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으면은 더 받고 덜 받고 싶어도 아예 그 자체가 안 되는 거라. 그럼 이 문제를 꼭 최저임금을 차등하냐 마냐 여부를 떠나서 결국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구조적인 어떤 그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고용 위기 문제라 등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얽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쨌든 내년 최저임금은 끝난 상태 아닙니까? 그렇죠. 이거를 어떻게 유예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좀 다른 어떤 완충 어떤 방식 이런 게 이제 한번 논의가 돼봐야 되지 않을까요? 글쎄 내년 상황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 부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가역적인 상황이 아닙니다. 일단 정해놓은 것이고 내년은 그대로 가는 것인데 다만 그 완충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. 이게 정부 생각이거든요. 소위 버퍼를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최저임금을 올릴 때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죠. 그리고
글쎄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의 어떤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우리가 속도이든 방식이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. 뭐 이제부터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분들도 최저임금위원회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진작부터 얘기를 좀 들어봤어야 하지 않을까 뭐 뒤늦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라는 분들이라면 버티겠죠. 이게 생계의 끝단이라고 마지막 종점이라고 생각하면 버틸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뭐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하러 해 하면서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중간점에 있는 임계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폐업적으로 또 마음을 또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서 뭔가 좀 심리적으로 그렇게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자신의 일을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여건,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뭐 금액 얼마 지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어떤 그런 지원, 그런 어떤 방안도 좀 있지 않았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참 문득 해봅니다.